안녕하십니까, 박중현입니다. 저희 지멘스에서 네트워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단 무선 통신 확장이라는 주제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오늘 좀 많이 좀 긴장을 하게 되는 게 여기 지금 현장 와서 보니 지금 그 무선에 대해서 이미 많이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 이제 주요 고객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혹시 이게 제가 이게 그 설명드리는 부분이 뭐 잘못 좀 이해가 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인 견해로 좀 해석을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알고 있는 내용이랑 좀 다르실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 부분 좀 감안해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는 되게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는 여수 쪽에서 저희가 행사가 있었거든요. 여수 산단에 가서 그쪽에서 이제 그 화학단지 쪽에 있는 고객들과 같이 했었는데 약 거기도 한 100명 정도 참석하셨었어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무선이 아니라 그때 유선, 저희가 GMS가 가지고 있는 게 산업용 유선 네트워크 솔루션도 매우 강하거든요. 무선보다 유선을 먼저 저희가 시장에 확판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해당 행사 쪽에는 유선 통신 및 그리고 일단 유선 통신을 어떻게 관리하냐, 아시는 것처럼 지금 산업 뭐 자동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IIoT 그리고 네트워크 세큐리티 관련된 트렌드 때문에 네트워크에 관련된 일단은 수요가 많아지시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일단 네트워크를 설계하시고 관리하셔야 되는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혹시 뭐 끝나신 다음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발표를 제가 한 3주 전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3주 전에 되게 재미있는 기사를 봤습니다. 일단 모두 다 보셨을 내용인데 보셨죠? 5G. 제가 말씀드릴 게 뭐 인지하시는 것처럼 5G와 그리고 와이파이 6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으시다 보니까 좀 제가 일반적인 주제를 가지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가 지금 과징금 받으셨죠? 여기서 과징금을 갖다 때렸는데 거기서 이유가 이제 과장 광고다라고 말씀하셨고, 일단은 거기서는 뭐 당시 저는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일단은 내용을 보니까 일단은 그 5G가 약 이제 통신 속도가 20기가 bps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다라고 해서 이런 광고가 있었고요. 두 번째, 28GHz 주파수를 놓고 뭐 통신 3사가 100기를 들었고 4이동 통신사를 구한다. 최근에 나온 얘기. 근데 이 내용이 제법 오래된 건데 일단 수면 위로 올라와서 좀 시끄러워지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5G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갖다가 잠깐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그 밑에 보시면은 그 전파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동통신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3.5GHz 대역하고요, 28GHz 2개 대역입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 보자면요, 일단은 가장 뭐 무선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중요하게 보시는 게 투과율. 그래서 3.5 같은 경우는 더하기 2개 좋은 편이고요, 28기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더하기 1개 좀 그거보다 나쁘죠. 그래서 거리를 봤어요. 투과율이랑 거리는 이제 상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가 뭐 FM, AM 라디오라든지 TV 같은 경우에는 저기 앞쪽에 보시는 그 500MHz 앞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몇십 킬로씩 날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3.5GHz 같은 경우는 거리가 1km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8GHz는 0.15, 약 150m죠. 그 아래쪽에 속도를 보시면은 3.5GHz 230Mbps,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1.6GBps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이론치가 아니라 이 아래쪽에 제가 참고가 되는데 그 우클라 리서치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리서치 회사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 5G, 그래서 3.5GHz 28GHz 실제 서비스가 되고 있는 데서 자기네가 실제적으로 측정을 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속도가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속도가 어느 정도냐라고 했었던 자료고, 이게 작년 말에 조사된 자료고 올 초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를 보여주고 싶냐, 3.5GHz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여의도에 있죠. 여의도는 지금 가로 3.31km, 세로
1.68km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게 기지국이죠. 길거리 보면 기지국 많으시잖아요. 저희가 베이스 스테이션이라고도 표현하고 기지국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통신용 전파를 방출을 하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5기가 같은 경우에는 약 1km 정도 방사를 하는데요. 저희가 무선에서 얘기할 적에는 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각 셀 중앙에 기지국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형식으로 보면은 여의도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약 12개의 셀이 필요하고 관련 기지국이 필요합니다. 이제 물론 실제로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28GHz 가지고 볼게요. 여기서 나와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통신 속도는 높은데 150m 미만이죠. 그래서 5번째 셀을 기준으로 앞쪽에서 보셨던 5번째 셀 1km짜리 그거를 기준으로 셀 플랜을 했더니 약 100개 정도 설치해야 되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한 줄 더 들어가야 되는 게 설치 비용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3.5GHz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겠죠. 1km씩 날아다니니까. 그리고 28GHz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겠죠. 그래서 이 이유가 앞서 보신 것처럼 이동통신 3사가 실제적으로 광고는 20GBps다라고 표현을 하고 실제적으로 인스톨한 거는 3.5GHz를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과장됐던 내용이죠. 실제적으로 이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일단 뭐 당시도 기억하시겠지만 그 이동통신 장비사들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왜냐하면 28기가를 깔까봐 어마어마하게 깔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일단 이렇게 딱 봤을 적에 5G 생각만큼 그렇게 좋지 않네라고 생각하는 좀 부정적인 좀 견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게 산업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좀 다릅니다. 2021년 정부에서는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리고 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함께 지금 그 5G 특화망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5G를 특화망, 일단 뭐 저희가 뭐 영어로 프라이빗 5G, 그리고 기존의 사설 5G, 그래서 그 사설 LTE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LTE도 있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를 갖다가 이제 좀 특화하게 산업 쪽에서는 적용하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그래서 여기 내용 보시면 5G 특화망에 빠르고 지연 없는 데이터 전송을 통한 고용량 고품질 전송 서비스 이용 확산, 작업 공정 고도화 및 업무 환경의 디지털 전환으로 휴먼 에러 최소화, 기업의 생산 증대, 그 신사업 기회 촉진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비용은 적지는 않습니다. 뒤쪽에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비용은 적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뭐 이동식 대차 AGV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AMR 뭐 자율주행 로봇이 있겠죠. 이제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하시는 일단은 기업들 생산 현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무선을 걷어내고 이거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그 망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더 하실 수 있다는 이점이 생기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백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데 아까 전에 보셨겠지만 뭐 실제 측정했을 때 1.6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백홀 형식으로 해가지고 대용량 데이터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층간 이동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케이블 없이도 가능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적용하실 수 있는 게 되게 매우 아이디어가 많아지세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남자 친구들 보면은 레고 블럭 이렇게 가지고 놀잖아요. 레고 블럭 새로 시리즈 가져다 주면은 되게 많은 걸 하고 노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비용은 분명히 발생되겠지만 가지고 있는 지금 28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이용해서 하실 수가 있는 게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28기가는 앞서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초고주파라고도 부르고요. 밀리미터파라고도 보통 시정에서 얘기를 하는데 해당 주파수의 장점이 거리는 짧으나 대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그 지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 저지연을 만들 수 있는 네트워크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상용화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매우 고민이 많았었고요. 실제 앞서 보여드렸던 두 번째 기사에서 보시면은 그 내용을 갖다 쭉 보다 보면 정부에서 이거는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거죠. 28기가.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28기가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왜? 자율주행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아니라 차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일단 스마트 인프라를 무선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그거를 이용해서 경제가 발전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게 정부의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4 이동통신사를 갖다가 지금 계속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냐 고민하는 이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 거는 이거 제가 빼먹었네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렇게 100m 단위라고 했잖아요. 100m에서 150m 단위로 하는데 이거는 GMS 안백 공장입니다. 안백 공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2000m, 가로 2000m, 그리고 세로 300m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일단 5G 모듈을 깐다라고 하면은 약 100개 정도 설치가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전부 다 설치되진 않습니다. 필요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해서만 설치를 하시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층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고려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 기업 생산 현장에서 사용하실 적에는 28GHz 대역이 주는 일단은 뭐 고속 통신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가 왔다 갔다 대용량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개요 말씀드렸고요. 요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가 지금에서 5G 솔루션 그리고 와이파이 6 솔루션 하고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작년 올 초에도 저희가 그 국내 그 기업 대기업이죠. 일단 어떤 그 5G랑 와이파이 6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거기서도 되게 많으신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실지. 근데 GMS가 이제 앞쪽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2.8, 그러니까 3.5기가 이제 아래쪽 저희가 sub6, 그러니까 6GHz 미만에 있는 주파수 대역이라고 해서 약자로 sub6라고 사용하는데 그 국내 같은 경우 4.8GHz가 sub6에 지금 그 적용이 4.8기가로 결정을 했고요. 유럽 같은 경우 3.5기가를 사용합니다. 5G가. 그리고 28기가 사용하는 거는 유럽이나 뭐 한국이나 똑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 이제 sub6만 그 4.5기가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거리가 많이 나가겠죠. 아까 이제 보셨는 것처럼 뭐 1.5km, 1km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800m 이 정도까지 커버리지가 되는데 이제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좀 낮고요. 그래서 GMS도 이제 그런 대역의 제품도 만들 수 있고 28기가 대역도 만들 수 있는데 GMS가 일단 첫 번째 초점을 가지고 있는 거는 디터미니스틱 말 그대로 실시간 통신을 위한 5G가 먼저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실시간 통신만 잡고 나면은 그 나머지 거는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GMS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이제 전략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면 디터미니스틱 커넥티비티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5G도 들어가 있고 와이파이 6도 그렇고 보시는 것처럼 TSN, .NET 이런 같은 실시간 통신의 프로토콜들이 같이 묶여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몇 년 전 자료긴 한데 좀 쉽게 나온 게 지금 위쪽에 파란색 그 칸을 보시면은 그 지연이에요. 미리세크로 해가지고 기존의 4세대, 3세대, 4세대 WLAN 와이파이 같은 경우가 지연이 17mm 정도가 되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5G 프라이빗 이게 릴리즈 16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거 상용화되어 있는 거 릴리즈 15 기준이고요. 그래가지고 릴리즈 16이라든지 와이파이 아래쪽에 있는 건 와이파이 6인데 요거 같은 경우가 저지연 2ms가 나온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5G 같은 경우는 되게 이동통신 기술이 매우 잘 만들어진 기술이긴 합니다. 그래서 WLAN과 이동통신을 비교하면은 항상 이동통신이 앞선 기술을 먼저 가지고 있고 거기에 있는 기술을 일부 이제 그 WLAN 와이파이 쪽에서 차용하는 형식으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이동통신 기술이 일단은 앞서가고 되게 많은 돈이 들어서 투자가 돼서 개발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일단 아셔야 되고요. 5G 쪽에서 얘기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데이터 레이트 그리고 연결될 수 있는 디바이스 개수 그리고 레이턴시 세 가지인데 왼쪽에 저게 보시면은 왼쪽에 삼각형에 보시면은 보시는 게 데이터 레이트하고 디바이스 연결성 부분에 대해서 집중이 되어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이동통신 핸드폰이라든지 모바일 가입자들이 사용하는 이동통신의 프로파일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인더스트리얼 프로파일 보시는 것처럼 다른 것보다 지연 시간이 적어야 돼.
그리고 신뢰성이 있어야 돼. 무선은 신뢰성이 매우 낮은 통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무선을 생각하실 적에 스루풋이라고 얘기해요. 유선을 스루풋 얘기할 적에는 보통 99%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 유효한 통신이 근데 무선 같은 경우는 60% 미만이에요. 그만큼 믿을 수 없는 일단 통신이 이게 무선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무선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고 그리고 중간에 어떤 간섭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5G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부분 갖다가 많이 극복을 하고 있죠. 대신에 거리를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좀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프로파일은 오른쪽으로 보이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파일 상에 저희가 그 지멘스에서 다팅을 해봤어요. 해가지고 보니까 그 이제 산업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생산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는 보통 레이턴시, 릴라이빌리티 이쪽에 좀 초점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저희는 준비를 해왔고요. 근데 지금 이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주겠지만 현재 나와 있는 릴리지 15는 아직까지 그 프로파일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버전 16부터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릴리즈 15, 16, 17, 18 이렇게 다 영어로 되어 있어 되게 복잡해 보이시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배포되는 자료에서 좀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지금 그 레이턴시 이쪽 부분을 갖다 어느 정도 실시간 통신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릴리즈 16 저기 보시면 URLLC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이제 빗금이 쳐져 있잖아요. 저기에서부터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확보가 돼요. 프로파일이. 그리고 버전 17 되면은 URLLC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완벽하게 구현이 되고요. 그래서 적어도 16부터를 사용해야지 저지연이라고 하는 아까 전에 앞쪽에서 기억나시겠지만 2ms라고 하는 그런 그 저지연이 확보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지멘스는 생산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G 일단 산업용 프라이빗 5G 구성 이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일반 저희가 이동통신에서 사용하는 구성이랑 똑같은데요. 위쪽에서 보시면은 데이터 트래픽을 갖다가 포함해서 5 네트워크 관리하는 5G 코어라고 하는 서버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이제 센트럴 유닛, 그리고 디스트리뷰티드 유닛, 그리고 라디오 헤드. 요게 지금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지금 공유기처럼 생긴 여기서 전파를 발생하는 게 요게 라디오 헤드 유닛이라고 하고요. 아래쪽에는 5G 단말. 일단 라우터, 5G 라우터 이렇게 보통 시장에서 많이 표현하는데 이런 구성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지메스 이제 오토모티브 센터의 쇼룸에서 거기서 이제 가져다 놓고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그런 알고리즘, 리얼타임에 맞는 알고리즘을 갖다가 계속 개발하고 또 개발하고 다시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5G 코어라든지 센트럴 유닛 같은 거는 보시는 것처럼 일반 저게 그 현장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장비들처럼 생겼어요. 일단 일반 서버를 사용하셔도 관계는 없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라디오 유닛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제 지금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되어 있는 라디오 유닛의 디자인 요구는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개발하는 걸로 저희가 바꿨는데 지메스에 이스라엘 공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개발하는 제품으로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아직까지 투박하긴 한데 이제 AGV라든지 이동식 대차에 지금 초기 타입의 저희가 이제 5G 라우터 수신기가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작은 사이즈도 나왔어요. 이제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포트 4개짜리 일단은 AGV라든지 일단 소형 이동식 장비 AMR이라든지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장비고요. 왼쪽이 이제 AP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지금 보면 되게 못생겼죠. 안테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안테나가 많으면 많을수록 통신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용 프라이빗 5G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중간에 보시는 산업용 5G라고 해서 보여드린 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구성이고 저희가 산업용 무선, 상업용 무선 그리고 5G 이동통신 이게 네 가지를 했는데 먼저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속도 저기 왼쪽에 보시면은 1기가비트 10기가비트 나 있죠. 요거하고 아래쪽을 보시는 게 커넥티비티. 지금 여기는 지연에 대해서는 얘기하진 않습니다. 속도하고 커넥티비티 단말의 개수로 갖다 얘기하는데 보시면 지메스가 이동통신 같은 경우는 약 10,000개, 10만 개 디바이스를 그러니까 한 시스템에 10만 개 디바이스를 처리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게 이동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고 이거는 대형이죠. 대형인데 공장에서는 여기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메스가 생각하는 거는 약 1000개 디바이스가
연결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뭐 뒤쪽에서도 말씀드리긴 할 텐데 이게 이제 뭐 중소기업, 그러니까 일단 좀 작은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좀 적용하기 어려우세요. 그래서 앞쪽에 보시면 자금 사업장 같은 경우는 지금 무선 이제 와이파이 6를 갖다가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으시고요. 그건 뒤쪽에서 5G와 와이파이 6를 비교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와이파이 6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산업용 5G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와이파이 6 솔루션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하고 되게 복잡한 그래프가 나오죠. 지금 요거는 IMT, 그래서 인터내셔널 모바일 텔레콤 이쪽 그 기구 이제 이동통신 관련한 그 협회인데요. 그쪽에서 이제 발표했는 게 5G의 최종적인 버전은 이럴 거야 해가지고 유저 익스피리언스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통신 속도는 실제적으로 체감 속도는 약 한 100mbps 정도 될 거고 레이턴시는 1mm 정도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내용이 이게 걔네들 목표를 만들어 놓고 가고 있는데 지금 릴리즈 15, 16, 17, 18, 18 정도 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아직까지 15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빠지고요. 이거 갖다가 좀 비교하기 위해서 기존에 그럼 LTE는 어떻게 돼? LTE는 이거보다 훨씬 좀 일단 퍼포먼스 조금 낮죠.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 와이파이 쪽에서 딱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야, 이거는 그 IMT 쪽에서 그 발표했는 목표인데 우리 와이파이 6를 갖다가 분석해 보니까 이 정도가 나와. 보니까 일단 유저 익스피리언스 실제 체감하는 속도가 한 100mbps 정도 될 거고, 그리고 일단 레이턴시 지연 시간은 그거보다 더 작아, 더 빠를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100% 믿을 수는 없어요. 일단은 자기네들이 스터디해가지고 우리 좋다라고 광고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와이파이 6도 요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릴 건데 기술이 많이 개발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5G랑 비교할 수 있을 만한 성능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형 사업장, 소형 생산 사업장 같은 경우는 5G 꼭 가실 필요 없고 와이파이 6를 생각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되게 다 빼고 일단 OFDMA라고 하는 방식이 이제 변조 방식이에요. 신호 변조 방식인데 요게 그 이동통신 같은 경우에는 4세대 그러니까 와이파이 그러니까 LTE부터 적용이 됐어요. 3세대는 없었고 4세대부터 적용됐는 게 이제 와이파이 6에서 적용이 됐어요. 이거는 멀티 액세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갖다가 한 명이랑만 저희 워키토키 가지고 통신하시면은 일단 한 명이 얘기하면은 반대쪽 얘기 못 하잖아요. 그 여러 명이 그 망에 들어가 있어도 한 명밖에 얘기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멀티 액세스라고 하는 요게 되면은 쉽게 해가지고 이제 그 무전기 가지고 여러 명이 동시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적용이 됐다.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디자인은 와이파이 앞쪽에 보였던 죄송합니다. 5G 모델이랑 동일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약 2년 전에 처음에 제품 나오자마자 너무 궁금해가지고 저희가 국내에 지금 지멘스 파트너 중에서 이제 무선 전문가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지멘스가 좀 잘하는 게 무선인데 그 이제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와이파이 6 제품 가져다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지멘스 3탄에 있는 사무실을 이용해서 했었고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센트럴 유닛을 놓고 주변에 4개의 와이파이 모듈을 가져다 놓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 맥스 데이터 레이트 최대 속도 그리고 에버리지 평균 속도 리트라이 3가지. 근데 저희가 이걸 하는 게 실제적으로 뭐 어떤 와이파이 6의 표준이 이렇고 데이터가 사양이 이래라고 하더라도 그걸 다 못 믿거든요. 그래서 저희 너무 궁금해가지고 해본 건데 이게 되게 많죠. 뭔가 많은데 일단 좀 주목만 할 만한 거는 요거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왼쪽에 보이시는 게 802.11n 4세대 지금 산업 현장에 많이 깔려 있는 4세대 와이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그 와이파이 6 저희가 받아가지고 테스트한 거고, 세 번째가 와이파이 6인데 이거는 뭐 본딩이라고 채널 본딩 이제 대역폭을 늘려가지고 통신을 했는 그 3가지를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와이파이 4세대하고 와이파이 6하고 2가지를 비교하면은 일단은 에버리지로 볼게요. 에버리지 중간에 있는 파란 초록색 보시면은 62mbps였는데 79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최대 속도랑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리고 근데 거기보다 더 중요한 게 보면은 아까 전에 앞쪽에 리트라이 횟수잖아요. 저희가 일정 시간 통신을 하는데 리트라이 횟수가 와이파이 4 같은 경우에는 4세대 같은 경우는 8.1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런데 와이파이 6 같은 경우 1.3이에요.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요쪽에 그 80메가로 대역폭을 늘려가지고 통신을 했어요. 그랬더니 평균이 490까지 올라가요. 490메가까지. 근데 물론 대신에 리트라인은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보시는 게, 왼쪽 같은 경우는 20메가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는 일단 뭐 AGB라든지 아니면 실시간 좀 통신이 필요한 그런 어플리케이션, 로봇이라든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요걸로 사용하시면 되고, 데이터가 더 대량으로 정손하신다면은 오른쪽으로 보시는 거 대역폭을 넓혀서 사용하셔도 이 정도 퍼포먼스가 나온다는 거 보실 수 있는 거죠. 되게 의미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와이파이 4에서 하지 못했던 게 많이 나오고요.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비교가 되어 있겠는데 100% 믿지 못합니다. 100% 믿지 못하는데 일단은 와이파이 6도 5G도 일단은 훌륭한 기술들이고 이거 갖다가 적재적소에 어떻게 사용하느냐 고민을 해보세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뒤쪽에서 일단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릴 텐데, 이건 두 개 다 무선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많은 생각을 해보시고 많은 테스트를 해보시고 시뮬레이션을 해보셔야 돼요. 그거 안 하시고 우리 5G 줘 얼마야 이렇게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저희도 그렇게 안 팔아요. 저희.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정리를 해드려요. 그래가지고 통신 기술 발전하면서 다양하게 지금 적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통신량 지원을 갖다 고려해서 알맞게 적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GMS 같은 경우는 5G 릴리즈 16 버전,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은 15 버전이 지금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오피셜하게 그 릴리즈하는 건 올해 12월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6부터 이제 저지연 요구하실 때는 그때부터 검토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 프라이빗 5G라든지 와이파이 6 같은 경우 회전율이 낮은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거리가 많이 안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플래닝, 시뮬레이션이 충분히 검토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적합한 무선 설계 및 사후 관리를 위해서 기록이 중요해요. 그래서 요 뒤쪽에 배포 자료를 갖다 같이 보내드릴 텐데, 그러니까 와이파이 6나 5G나 무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스케일러스 M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모바일이라고 하는 M 약자를 쓰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그 제품 시리즈 이름이고요. 스케일러스 W는 이제 와이어리스라고 해서 와이어리스 레인이라고 해서 W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배포하는 자료들이 이런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무선을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 안테나 거리라든지 어떤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일단 플래닝 하실 적에 무엇이 중요하신지 내용이 배포 자료로 같이 나갈 예정입니다. 일단은 요거는 기본은 이제 와이파이 6 기준으로 말씀을 자료는 작성되어 있는데 5G도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상 제가 시간 한 2분 정도 더 쓰는 것 같은데, 일단은 궁금하신 거 있으면 별도로 또 연락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유선 솔루션이 매우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꼭 궁금하신 분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